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책 리뷰이자 영업이자 기쁜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창비 출판사의 블로그에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눈 가리고 책 읽는 당이라는 건데요. 창비 출판사에서 하는 책 읽는 당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정된 도서를 읽고 서평을 올리는 그런 활동이죠. 근데 이 눈 가리고 책 읽는 당은 출간 예정 도서를 미리 받아서 읽는 건데 제목이나 저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제본을 받아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힌트로 제시된 키워드들 중에 마법방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마법방집 관련된 책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과 저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읽는 컨셉답게 책 표지도 새하얗고 심플하고 여기에 적힌 새 인간, 작은 날개, 영 어덜트 소설이라는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전 정보도 알 수 없는 그런 미스터리한 책입니다. 물론 가제본의 형태이기 때문에 후에 출간되는 책은 표지도 많이 다를 거고 제목과 저자가 분명히 표기된 그런 형태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목과 저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읽는 게 원래 컨셉이었으나 창비 출판사에서 제시했던 그 힌트 그리고 제가 찾아낸 몇몇 단서들로 인해서 저는 이 책의 저자분이 누구인지 심지어 책 제목이 뭔지 다 아는 상태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서는 마법방집이라는 아까 그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 단서는 저는 작가님이 신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게시글을 보자마자 100% 확신을 했던 거고, 세 번째 단서는 사실 단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답이긴 한데 작가님 트위터를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제목까지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느낌이 와요. 아, 작가님의 책이구나. 그래서 오늘 리뷰할 책은 구병모 작가님의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책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할 건데요. 구병모 작가님의 신작 소설이고요. 제가 작가님의 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시라고, 읽으시라고, 서점에서 발견하시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집어 드시라고, 계산하시라고, 사세요. 그래서 작가님의 신작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서 읽어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격스러웠고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줄거리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등장인물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원지대에 모여 사는 이긴들, 그리고 도시에 모여 사는 도시인들입니다. 이긴들은 날개이기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다시피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날개가 있고 키는 한 140에서 160cm 내외로 작은 편이고 힘이 세고 그리고 치유 능력,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 이긴들은 고원지대에서 모여 사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도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이 집중된 도시에서 자원을 거의 약탈해 가다시피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긴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설정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 설정이고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긴들이 단체로 도시의 시청사 건물을 들이받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이긴들 무리 중에 비오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청사에 그대로 붙잡히게 돼요. 근데 특이한 점은 원래 이긴들은 체구가 작은 대신에 날개가 큰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비오는 키가 크고 대신 날개가 작습니다. 이 비오는 뭔가 사연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이 공격에 가담한 이유가 도시인의 착취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뭔가 좀 더 복잡한 사정이 있는 듯 보이는데요. 비오가 붙잡혀 있다가 빈틈이 보이는 순간 청사에 살고 있는 루라는 이름의 소녀를 인질로 붙잡고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래 살던 고원지대로 날아가요. 원래는 루를 사막지대에 내려놓고 혼자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어찌어찌해서 이제 도시인인 루 또한 고원지대에 가게 되고요. 비오네의 집에 머무게 되면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네.
여기까지가 줄거리였는데요. 들으셨다시피 이 책에는 판타지적 요소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작가님의 소설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민낯, 그리고 공동체 내 어긋난 틈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파고드는 그런 종류의 소설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말 다른 분위기예요. 말하자면 우리 옆집에서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는 느낌인 거죠. 그런데 또 동시에 세부적인 몇몇 설정들은 굉장히 익숙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새로운 세계를 머릿속에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처음 접하는 세계인데 예를 들면 청사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시행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시장? 그 정도쯤 되는 거겠죠? 근데 그의 여동생은 메리제인 타입의 구두를 신은 단발머리 대학생입니다. 당장 내일 제출할 과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설정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세계의 모습을 어떻게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고 나서는 폭풍같이 그 세계를 넓혀가면서 책을 읽었고요. 일단은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어요. 읽으세요. 이 책 표지에 보시면 영 어덜트 소설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영 어덜트 소설이라고 하면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트와일라이트, 헝거게임, 메이즈러너 같은 소설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0대 청소년이 주인공이고 판타지나 어드벤처나 로맨스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소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한국 작가가 쓴 소설 중에 딱 영 어덜트 소설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새로운 작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독특한 설정, 재미, 속도감, 박진감, 그리고 감동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최근에 내 이웃의 식탁이랑 단 하나의 문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이 다음에 내실 신작도 이런 분위기의 책일까라는 예측을 저 혼자 해봤었어요. 근데 제 예측을 정확히 빗나가는 정말 박진감 넘치고 새로운 그런 이야기와 세계를 만들어내셔서 책을 읽으면서 독자로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한국 소설에서 제가 잘 접해보지 못한 영 어덜트라는 장르, 그런 장르의 새로운 책이 또 탄생을 해서 너무 좋아요. 저는 특히 구병모 작가님이 쓰신 책들 중에 이런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간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이 책을 읽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갈등은 아무래도 도시와 이긴들 사이의 갈등인데요.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근데 단지 그렇게 지역에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르는 도시인이지만 이긴들과 굉장히 강한 유대감을 형성을 하고 또 모든 도시인들이 이긴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혐오하고 착취만 하려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는 않거든요. 무엇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읽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겠지만 우선 저는 차별받고 또 무리로부터 좀 떨어져 나온 자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오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이긴들과 달리 생김새가 좀 달라요. 체구도 그렇고 날개의 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쟤는 다른 이긴들과 좀 다르게 생겼는데? 라고 느낄 법한 그런 생김새고 루는 도시인이고 청사에서 살기는 하지만 출생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띄는 차별보다도 은연중에 받는 차별, 불편한 시선, 본인이 느끼는 소외감,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존재들이 만나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진정한 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듬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과정을 제 독자들도 함께 겪으면서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애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을 읽으면서도 자주 느꼈던 따뜻함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쓰기 관련 명언 중에 엘프리데 옐리네크 작가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글을 쓸 때면 언제든 약한 쪽에 서려고 노력한다. 강한 쪽은 문학이 설 곳이 아니니까. 이 말인데 저는 구병모 작가님의 책들을 읽으면서 항상 이 말을 다시 되새기고는 합니다. 그 말이 자연스레 떠올라요.
그래서 읽으면은 가슴이 참 뭉클해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지 뭐 등장인물들 간의 참 모습 보기 좋다, 훈훈하다, 좋은 이야기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큰 위로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차별도 받고 또 불편한 시선도 받고 마음의 상처들을 입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겪을 텐데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치유를 받습니다. 읽을 때마다 정말 무한한 감사를 이렇게 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독자로서도 그렇고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뭐랄까 그 마음에 참 차오르는 것들이 있었고 특히 이 책에서는 서로가 이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더욱 도드라지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 감동이 더욱 큽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철저하고 빈틈없는 이성과 논리, 그리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그 너머의 것들. 이 두 측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철저하고 빈틈없는 이성과 논리에 대한 집착, 맹목적인 어떤 신념,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을 모조리 다 무시해버리는 어떤 무자비함, 폭력, 이런 것들이 부르는 파괴력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 가슴에서 뜨겁게 느끼고 있는 감정과 느낌들, 이런 대비가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거를 그것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저는 작가님의 한 스푼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강렬하게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문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우리 안에 분명 존재를 하고 또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무색, 무취, 무형의 존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표현된 것을 읽고 간접적으로나마 그것을 다시 느끼는 것. 문학이 할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감탄을 했고 문학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간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느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책을 통해서 또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는 작가님의 책을 이제 몇 년간 읽어오면서 이런 감정을 책에서 느낀 적이 솔직히 거의 없었는데 이 책은 표지에 영 어덜트 소설이라는 키워드가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 키워드가 쓰여 있다는 거를 까먹고 읽다가 중간에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읽으세요. 또 다른 경험입니다. 저는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이 또 감격스러워서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의 저자와 제목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읽기는 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어도 이 책이 구병모 작가님의 책이라는 거를 한 70%, 80% 정도는 확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작가님의 책을 이제 오랫동안 여러 권을 읽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가님의 문체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어렴풋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책을 읽다 보면 호흡이 긴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쉼표로 연결된 긴 문장들도 나오고 근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 문장 자체가 지닌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딱 그 느낌을 가리키는 단어를 찾을 수도 없고 근데 뭔가 그런 느낌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가님의 문장은 독자로서 이런 문장과 이런 묘사를 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문장들이거든요. 그 안에 담긴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독자로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작가 지망생으로서는 정말 부러운 점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묻어나는 문장을 빚어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많이 부러웠고 그리고
저자 이름이 없어도 글과 문장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글이구나, 그분의 글이구나 라는 거를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실 때문에 조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나 팬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 네, 뿌듯했고 좀 사심을 많이 보탠 감상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긴 리뷰였습니다. 정말 긴 리뷰였네요. 사실 리딩 브이로그를 찍을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실제로 한 컷 정도 읽는 모습을 찍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즉석에서 감상을 전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촬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먹고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다 읽어버렸어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워낙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딱 리뷰로 가져오게 됐는데 이쯤 되니 이게 리뷰인지 헌정 영상인지 영업인지 많이 헷갈리네요. 셋 다 해당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읽으십시오. 제가 예상했던 결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상을 깼고요. 사실 제 예상이 들어맞았던 결말이 한 번도 없긴 했어요.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아무튼 근데 그 결말이 어떤 결말인지는 직접 읽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작가님의 신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쁜데 이렇게 재미있고 숨가쁘고 설레고 따뜻한 이야기라니 여러분은 이 책을 읽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읽으세요. 지금 이 영상은 책이 정식으로 출간되기 전에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 표지가 어떤 디자인으로 나올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막 두근두근하고요. 얼른 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얼른 서점에서 빨리 만나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길고 길었던 리뷰 겸 영업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읽으십시오. 이 새로운 세계와 숨가쁘게 흘러가는 모험에 함께 하세요. 네. 네, 그럼 저는 정말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잉!